그래서 전해드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K다이아몬드. 자, 디지파이넥스에서 해외 거래소 18위 22위권을 자랑하고 있는知名도가 있는 거래소입니다. 자, 디지파이넥스에서 지금 0.003원입니다. 0.003 거의 하한가에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제 물량을 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위믹스 코인, 자, 불과 뭐 몇 달 전이죠. 테라루나 사건이 터졌을 때 테라루나가 스테이킹 이율을 20%를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20% 얘기하면서 뭐 그 코인 다 사기 쳐먹은 거 아니에요? 자, 다 사기 쳐먹은 건데,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사장인가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금융상품에서 20%를 지불하는 상품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혁신적인 것이다. 도저히 그렇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매년 20% 미만입니다. 현대자동차 영업이익금이 1년에 100% 되는 거 봤습니까? 제조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가능한 게 바로 뭐냐? 금융에서는 가능합니다. 금융산업에서는 특히 이 파생상품은요, 하루의 변동폭이 많을 때는 100%도 나온다. 그리고 뭐 1000%, 2000% 터지는 때도 있죠. 옵션 같은 경우에. 선물 투자에서 보통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매일 터지기 때문에 이 금융 투자에서 영업이익금은 그 20%는 정말로 그거는 뭐 애들 껌값도 아니고 그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금융상품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 위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믹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게임 산업이잖아요. 게임 산업이라는 게 투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수많은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저희 아들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제작 기간이 들어가고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다 인건비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위믹스 코인을 발행을 했으면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 세상이 와서 게임, 특히 이제 이 게임 산업에서 코인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야, 저기 가가지고 한탕 쳐먹자, 그렇게 해서 코인 발행해가지고 한탕 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해서 사람들 눈과 귀를 멀게 해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화폐 찍어서 다 팔아먹고 조폐공사 사장이 돼서 그냥 다 내다 팔아먹고 나가 자빠진 거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오너의 마인드가 나한테 투자해준 사람한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흑자 경영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투자한 사람에 대한 답례로 배당금을 주듯이 주가를 어차피 상승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상승시킵니까? 벌은 돈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코인을 발행해서 들어온 자금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물량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받아주면서 주가가 반도권을 잡고, 그리고 그게 영업이익금이 꾸준하게 늘어나면 매수자가 달라붙고, 그래서 매수자 물량 그리고 코인을 발행했던 이 재단이 영업이익금 갖고 매수 예약을 하면서 주가가 자율 경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해줘야 되는 게 코인 재단이 해야 될 그 역할이다.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 제가 조금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매년 그렇게 수도 없이 상장 폐지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도 모든 이 코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왜 스캠 사기를 당할까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단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번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다 날려먹어도 이번에는 내가 안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나 피해 안 봤으니까, 이런 마음 갖고 계속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끊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지고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블랙스트리트라는 코인 뉴스 이 정보지입니다. 자, 데이비드 슈얼츠, 자, 리플입니다. 리플 CTO. 비트코인 버그가 발생이 되면 생태계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말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모든 게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처럼 위믹스처럼 테라루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뉴스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슈왈츠는 이제 리플이잖아요. 리플. 자, 리플에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아주 핵심 세력이라고 봐야죠. 자, 이 친구가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 최고 책임자인데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버그가 존재할 수 있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버그라는 게 뭐냐? 이 소스 하나를 수정 작업을 해서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킹도 해킹이죠. 그것도 뭐 해킹의 일부하고 똑같죠. 자, 코인을 발행을 한 겁니다. 남의 거를 빼앗는 게 아니라 코인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생성을 해가지고 그냥 빼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훗날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미래에 이런 일이 수순으로 이번에 FTX라는 거래소가 우연스럽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훗날 이 비트코인이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힌트 작업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럴 확률이 최소한 70%는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적어도 1개 이상, 적어도 여기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1개 이상. 자, 1개라는 건 뭐냐면, 자, 이 1개만 움직여도 비트코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와라락 무너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블록체인 세상을. 그죠? 자, 그런 이야기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1개 이상. 그러면 이게 1개라는 게 뭐냐? 계속 이런 일이 누적적으로 너댓번 예를 들어 발생이 되면 비트코인은 완전하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만약에 특정 세력 누구냐? 바로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플러스 뒤에 암흑세계에 있는 이 글로벌 금융집단이라고 봐야죠. 자, 정치인 하면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자,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암흑세력들. 뭐예요? 글로벌 금융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그런 거대한 집단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걸 연쇄적으로 타격을 줘서 완전히 비트코인이 한 번 타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뭐 한번 심하게 타격을 받겠지만 상장 폐지 정도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블록체인 세상은 끝났다. 이럴 확률은 적겠죠.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만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죽여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산업을 그냥 키워나가면서
자기네들도 뒤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이런 기획을 세우는데 한 번 이용을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너댓 번 이용을 하면서 개미들 돈을 다 슈킹해 먹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세 번 이상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한 번에 이번에 FTX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이 투자자들, 가상암호화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돈을, 상당수 많은 돈을 인마이 슈킹해 먹었잖아요, 이놈들이. 그래서 한 번으로 심한 타격을 줘서 돈을 슈킹해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가상암호화폐를 완전하게 그냥 짓밟아 버리는 이 작업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정치인들이 결정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의 종말이 이미 70%가 다가왔다. 자,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종말 여기 나오죠. 이거는 바이낸스 창풍자하고 샘 뱅크먼의 싸움이 아니다. 본질적인 게 비트코인 종말론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소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버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버그로 악용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벌어질 경우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이게 붕괴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똥값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세상, 가상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터뜨릴 것이냐, 시기를 두면서 이번에 테라루나 사건, 올해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아주 대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거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파산이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FTX 사건, 거기에 또 위믹스, 이 위믹스라는 이 회사가,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위메이드 주가, 그 다음에 위믹스, 사기 쳐먹은 거거든요. 이 시장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인을 투자할 때 이제 그 정도 당해봤으면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정말로 돈이 될 수 있는 종목, 정말로 믿을 만한 회사, 정말로 믿을 만한 영업이익금을 꾸준히 내기 시작을 하면서 훗날 나한테 큰 부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뉴스 보고 들어가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이 국민적 관성에 알려지지 않는. 나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에 이 수익률, 자그마치 2220일 동안의 이 수익률을 제가 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여러분들한테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비싼 금액도 아니고 하한가에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나눠드리고, 이제 그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하나씩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비드 슈워츠. 자,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두면서 완전하게 이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마저 이렇게 되면, 야, 이 가상암호화폐는 이제 게임 끝났다. 그 정도까지 만들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 이상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을 완전하게 죽여버리는, 휴지 조각 만드는 패권 싸움이 될 것이고 화폐 전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미리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슈워츠는 해밀턴의 전 리플 개발 총괄이 지적한 암호화폐 리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과 발행 사건을 지적한 뒤 해당 코멘트를 남겼다. 전 리플 총괄은 2010년에 발생한
비트코인 초과 발행 사태, 그러니까 초과 발행한 거예요. 이게 버그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그러니까 잘못된 소스, 그거 하나 갖고 소스를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실제로 2010년 익명의 해커가 비트코인 소스에 있는 오류를 찾아내서 그거를 공략해 가지고 1840억 개의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을 공개하면서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버그는 비트코인 개발자 제프 가르딕이 발견했으며 바로 수정이 된 바 있다. 자,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은 현재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가지고 팔려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가지고 그 가치를 명명해 오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소스를 살짝 건드리고 수정을 해서 1840억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를 발행을 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몇십 원 되는 거야. 몇백 원 되고. 이때 여러분들은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한 번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슈킹해 먹고 그냥 바닥 찍고 헐값에 주워서 날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 터트리고 또 끌고 올라오다가 또 팔아먹고 또 끌고 올라오면서 또 팔아먹고 이러면서 휴지 조각을 만들어서 전부 다 전 세계 가상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인마이 슈킹해 먹고 매도로 다 쳐버리고 한꺼번에 끝날 것이냐, 쪽날 것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고, 그 전초 증생이 첫 번째 테라루나 그리고 두 번째 FTX 사건으로 이미 그 시기가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7부 능선 넘었다.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의 종말. 비트코인 최악의 사태가 되면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등불을 잡아라. 이 국민적 관성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거를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세상이 없어지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코인을 발행했던 회사는요, 발행했던 나를 믿고 내 회사를 믿고 내 코인을 믿고 투자를 해줬던 그 자금으로 혼자서 그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른 데다가 투자를 해서 자본 이익을 늘리고 영업 이익을 늘리고 자본 총계가 늘어나서 그거를 하나하나 배당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매수 대기를 하면서 내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팔았던 물량에 대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매수 예약으로 걸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세워해주고 챙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대책 없이 화폐를 막 찍어서 내 통장 안에다 돈 집어넣고 현금화해서 마늘밭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나가 자빠지면 그건 100% 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전 세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데이비 쇼츠가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7분 능선이 넘었다. 자, 아직 마지막 피크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피나리는 남아 있다. 나는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을 지금 발행을 했고 하한가에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대로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모든 전 세계의 가상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그리고 KS 월드코인은 아마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사기를 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전 세계에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씩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살아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을 주듯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쉐어를 해주면 대박이죠. 비트코인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제가 꿈꾸는 금융공화국의 밑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코인이 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소수는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야 거래소가 형성이 되니까 만에 하나 다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 카페에서 제가 웃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웃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잖아요. 자, 업비트 같은 데는 중앙화 거래소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코인을 배당금을 주듯이 매수를 하면서 가치를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미래가 왜 밝느냐,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에 여러분들 미래를 심어 보십시오. 자, 국민기업 바로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